자,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송인수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강의는요. 영어 교육기관의 토탈 서비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육기관,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을 텐데요. 이 교육기관에서 토탈 서비스,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특별히 영어 교육기관에는 다른 교육기관하고 달리 우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누구냐? 우리가 고객으로 부르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고객의 구성은 우선 내부 고객, 그리고 외부 고객으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기관의 고객들은 외부 고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고객이니까 손님이라고 부르는 클라이언트나 뭐 커스터머, 손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만 우리가 고객으로 대상을 삼을 수 있지만 영어 교육기관에서는 내부 고객, 외부 고객으로 우리가 구분해 봅니다. 외부 고객은 알다시피 학생, 저희에게 직접 배우는 학생이 외부 고객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학생을 데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교육비를 지급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외부 고객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교육기관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내부 고객이 있다는 거죠. 내부 고객은 누구냐? 원장님과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내부 고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고객에게 원장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오너들께서 이분들과 잘 협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을 할 텐데 이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은 당연히 나의 교육기관에 어떻게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를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니즈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 고객들에게는 외부 고객들만큼의 니즈가 있느냐? 그거는 오너들께서 하시기에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고객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를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학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내부 고객들이 계세요. 저와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선생님들께 다 뭐라고 불러드리냐면 각자 맡은 부분의 원장님들이라고 제가 불러드려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명함도 제가 파드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저에게 명령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각자 자기 반을 운영하는 그런 오너들이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오너이기에 합당한 제가 급여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 또 오너이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감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소속감과 그만큼의 자부심 그리고 그만큼의 그분들에게 권리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선생님들의 교실에 들어가서 제가 함부로 그 교실에 가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이러세요 저러세요를 하지 않아요. 이미 들어오시기 전에 저와 함께 모든 과정을 다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소속감을 나누고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맡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고객도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한 그 구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고객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혼자 하시는 그 교육기관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학원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원에서 우리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뭐냐, 이분들은 우리에게 밑에서 그저 급여를 받으시는, 그저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영어교육기관의 서비스인데요. 우리 영어교육기관은 보는 물건을 파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보이지 않는 무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분리성, 또 변동성, 이질성, 소멸성, 변동적 수요라는 거 있어요. 뭐 많이 어렵게 보이겠지만 서비스라는 것,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잘 가르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이 분리가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질성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10명을 가르쳐 보면 같은 내용을 가르치지만 10명이 다 다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건 다 사라져버리는 소면서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가르쳐서 다음에 내 교육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다음 달에 그만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고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여정, 커스터머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객 여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고객을 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전이에서 고객 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말 그대로 고객과 내가 만나는 그런 만나는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거, 고객과 내가 만나는, 내가 학생과 만나는, 내가 학부모가 만나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순간에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돼요. 첫눈에 봐서 반하는 그런 서비스 교육기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부모 상담을 했을 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부모가 상담을 오셨는데 어떤 교육기관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육기관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닫은 교육기관에서 소개를 저에게 받은 거죠. 그런데 이 학부모가 왔는데 저를 한 번도 쳐다보시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저의 얼굴을 보시지 않고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했는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그 학부모님과 그 자녀들 3명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다른 학부모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니까 한 학부모님이 대표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부모님이 본인의 자녀 둘을 데리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학부모님은 이제 소개는 받아서 왔는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근처에 뭐 딱히 갈 데는 없고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싫은 기색이 역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학부모님은 도저히 저랑 얼굴도 안 쳐다보시고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자, 요즘 가장 어려운 게 뭐니? 문법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 문법이 어려우면 지금 뭐 배우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하고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형식 동사를 배우고 있대요. 아, 사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가 뭔데? 사형식 동사요.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지. 수요 동사는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짧게 30초를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문법을 쉽게 설명하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법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얘들아, 사형식 동사는 우리가 문법이라고 부르진 않아. 문법 요소는 아니지. 그냥 동사 중에 하나야. 하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문법 설명을 해줬는데 깔깔깔 웃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학부모님께서 드디어 고개를 드셨어요. 그 시간이 15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쓰시고 이제 등록까지 진행을 하고 나셨죠. 자, 우리의 교육기관에서 어려운 말로 써졌지만 고객에 접점하는 교육기관, 우리가 영어 교육기관의 그 접점은 뭐냐? 바로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이죠. 언제든지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써놨는데 뭐 등하교 차량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 시간, 강의실이었으면 강의 시간, 자습실이 있으면 자습 시간, 안내 데스크면 안내 시간, 강의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상담실이었으면 상담 시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는 바로 처음 만났던 그런 상담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객 접점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품은 뭐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수업이죠.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입구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고 나가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죠. 거기에 학부모님을 만족시킨다는 거 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아이덴티티, 나만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의 경우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짧은 아이에게도 와서 부모님에게도 와서 제가 그 시간에 바로 저는 시강을 해주죠. 그 시간은 길지 않아요. 30분, 30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시강을 해주고 나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었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자, 고객 접점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도 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1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하면 못한 거다.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했으면 못한 걸로 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고객 접점,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 교육기관의 특징도 바로 그래요. 단 한 명의 직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명의 사람, 직원, 또 우리 또 고객들에게 0점을 받았다. 그럼 곱셈은 뭐죠? 1000 곱하기 0, 0이에요. 만 곱하기 0, 0이에요. 1억 곱하기 0도 0이에요. 우리가 100가지를 잘하고 있어도 그 중에 한 가지만 못했다. 그러면 0점을 받아서 우리가 고객을 잃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사람과 부서 기능과 연관이 되고 고객 접점이라는 거 우리가 만났던 그런 모든 고객들 또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내부 고객이신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도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투명한 윤리의식 당연한 거예요. 확고한 서비스 마인드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보십니다. 자, 고객 여정의 단계가 있어요. 고객의 커스터머 저니 단계가 있는데 고객한테 요구되는 정보 먼저 뭘 드려야 되죠? 서류를 드리고 뭐 우리에게 그 할 수 있는 우리의 브로슈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고객 연락처를 반드시 받죠. 저도 수강을 하던 안 하던 저희의 그 원생 나오는 그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수강 전, 수강 중, 수강 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여정의 단계로 보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황혼 교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학원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이 학원에서 쓰고 있는 거 원생관리부예요. 원생관리부에서 있었던 것 여기에 기본적인 관리를 해놓는데 원생관리부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에 뭐가 있냐 학원을 처음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학원을 처음 오지 않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학원의 그 경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담 내용을 써놓는데 필요한 것, 특히 아이의 성격이나 또 아이가 필요한 거,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까지도 여기다 다 써놓게 되죠. 그리고 아이의 학성 관리부 할 때 원하는 레벨을 써놔요. 그래서 수강 가능 최저 레벨, 학원 권장 레벨, 도전 기능 레벨, 또 도전 가능 레벨까지 해서 여기에다가는 아이가 왔을 때 맞고 싶은 점수를 써놓기도 해요. 그래서 수강했을 때 최저 점수, 내가 우리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최저 점수는 몇 점이다. 근데 이 아이에게 몇 점까지를 권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도전하기 원하고 싶은 최고 레벨은 어디까지를 쓰고 아이들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씁니다. 이걸 쓰셔야 되는 거는 학원은 그 저희가 배상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상보험을 가입했을 때 지금 이가 보여드리는 이걸 쓰지 않으시면 배상보험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아이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원생관리 해야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학원 전체 성적을 파악합니다. 아이에게 영어만 하시고 있는 분들이면 영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내신을 하고 있다면 내신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해서 그 취약한 부분을 특강식 보충 부분을 합니다. 개인 진도 파악을 해서 개인 진도가 무엇이 부족한지 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있으면 하루에 그 써야 될 부분을 프로그레스 차트를 늘 써요. 선생님들도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개별 진도를 봐서 아이들을 수강 시간은 저희가 3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3일만 똑같이 공부해서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3일만 와서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3일만 해서 부족한 친구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우리 내부 고객님들께서는 똑같이 다 진행을 하시는데 매일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강 기간은 며칠이에요? 3일 이틀이지만 그 아이들을 매일 오게 해서 진도하는 친구도 있고요. 3일만 오는 친구도 있고 아이들 개별이 다 달라요. 하지만 개별의 학생들이 거의 모든 것들을 80% 이상은 다 습득할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과목 중에 취약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영어 학원을 할 거기 때문에 영어 과목 중에서 취약한 부분, 내신이면 무엇이 구분되어 있냐면 스피킹 파트에 해당하는 회화 부분, 또 아이들의 그래마 부분, 그리고 리딩 부분,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응용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상담 요청이 있는데요.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을 저의 경우는 뭐 새벽만 제외하고는 밤늦은 시간까지는 다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즉시 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쉬는 날 같은 경우도 거의 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수업을 제가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주말이나
저녁 시간, 늦은 시간,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정리 자료를 파일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정리해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즉시 파일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파일로 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데이터가 머릿속에 바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잘하고 수업 시간에 잘 대하는지. 특히나 요즘 부모님들은 성적은 기본이고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완전, 맞아요. 우리 애가 그래요. 그런 성격이 있죠. 어머, 그래요? 이런 성격이 있죠. 이렇게 해서 집에서 보지 않는 아이들의 면, 그리고 집에서 보는 것과 같은 면을 얘기해 줬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통신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통신문을 종이로 받으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요즘은 학부모님들께서 SMS를 이용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SMS로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페이퍼로 직접 발송하는 것, 좋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전화라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께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훨씬 어리시기 때문에 SMS를 하시는데 SMS로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쭉 해서 발송을 드리면 읽어보시고 오히려 훨씬 좋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S 발송은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주기적 발송을 하셔야 돼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뭐 특히 많이 필요하진 않는 게 중고등학교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본 시험에서 시험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정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요.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자체 시험을 가지고 있는 성적 그리고 학교에서 봤었던 그 월말 평가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단원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 평가가 있어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 수행 평가에서의 성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 마케팅이 있는데 저는 이 관계 마케팅을 고객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집에 가장 보물 같은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고객, 우리가 돈을 받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정말 보물 같은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객을,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매 전부터 구매 후까지, 이건 뭐 우리가 특정 지어진 직업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대해서 이 아이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잘 보는 고객 유대감과 만족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한 게 뭐가 돼요? 말씀드렸듯이 성적은 당연한 결과여야 돼요. 하지만 성적 외에도 아이들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 뭘 보냐? 저의 경우에는 제가 학원을 지금 같은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원 자리가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14년째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앞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그리고 그 전에 졸업했던 친구들하고 저는 남자친구들의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만남을 갖고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인사 오고 스승의 날 지금도 인사를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저에게 거꾸로 와서 대학생이 돼서는 와서 또 이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했던 기간에 와서 거꾸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고객 위험과 스트레스도 적게 있지만 또 이 친구들에게 제가 거꾸로 지금은 또 교사로 거꾸로 와주기 때문에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저와 너무나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고 너무나 일을 잘하고 또 이 친구들이 또 주변에 또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어떤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관계 마케팅으로 마케팅돼서 제 학원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뭐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으로 써지지만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고객 만족 경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고객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을
단순하게 처리하냐, 뭐 이런 거는 지금 일반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재구매율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수강을 다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선호도가 지속되고 고객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모든 고객들이 다 만족을 해서 서비스의 제공 시점에 전후 과정 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아이들까지 모두 만족하는 그런 경영을 이루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은 요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학원은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정서적인 터치까지 해야 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 아이들이 비틀어지지 않게 아이들의 그 작은 것까지 봐서 교육 서비스 혁신을 다각적으로 교육해봐야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고객의 만족, 고객의 결과 만족은 성적만의 만족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매일매일의 과정부터 진행형, 완성이 아닌 진행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QM이라고 보는데요. Total Quality Management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조직 전체 구성원이 참여를 하고요. 또 고객 중심 지향을 하고 집단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 관체를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총체적 품질 경영은요, 지도성이어야 되고 학원은 뭐가 필요해요? 고객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원이 참여하고 제품 공정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은 아니지만 조직원이 참여했을 때 제품 공정 우수성을 학원은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저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수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걸 해주세요. 뭐 간식은 이런 걸 해주세요까지 다 아이들이 제안을 하고 선생님들이 제안을 하면 되도록 제가 거의 수영을 다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저는 뭐 아이들에게 우리 학원에 꼭 아이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학원 재밌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재밌을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애들 말려도 1도 없어요. 재밌을 게. 근데 왜 재밌다고 얘기하냐? 자신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풀고 할 공간이 필요한데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 공부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가 듣잖아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를 기준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도록 다 수용을 해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재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객 만족, 불만 가이드, 우리 지금 나오는 게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을 이런 것들을 보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본 거는 이제 제가 이걸 만들어 본 가이드라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시고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체크를 해가면서 어떤 부분이 내 학원에서 부족한지를 보실 수 있는 게 고객 불만을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고 견해를 중시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불만 표시에 대해서 불만 표시를 하는 거 특히나 학원의 경우는 굉장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과한다는 거는 저도 사과를 굉장히 잘 하는 편인데 그게 아이가 됐던 어린이 됐던 매너로 사과를 한다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감도 있다. 그래서 책임감을 모두 떠맡겠다는 것도 있지만 책임감을 모두 떠맡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너 있고 고객의 말, 학생들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말, 학부모의 말을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고 불만 사항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불만 사항이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도 하다가 말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큰 실수는 성적이 안 나오는 실수겠죠. 하지만 성적이 다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저의 경우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지난번 시험에서 한 학교 한 전체 학년이 전체 성적이 다 안 나왔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학교였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의 성적만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그만둔 학생이 있었냐?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과 제가 그 시험 했을 때
기존에 나왔었던 14년 동안 했었던 학교였는데 14년 동안에 해왔던 그런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서 시험지를 나왔을 때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틀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깔끔하게 사과를 했어요. 내가 실수한 게 맞다. 죄송하다. 학부모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불만 사항을 조치를 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원이기 때문에 고객을 다루는 거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고치냐고요. 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